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수학 강사 이준영입니다. 오늘 시험 보신 고3 수험생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게 될 수능을 준비할 친구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해설 강의를 할 텐데 28번부터 사전 문항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번 같은 경우는 경우의수 문제에 해당하는데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조건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첫 번째 가번 조건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수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을 F1부터 F5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바꿔서 써보면은 요 가번 조건에 해당하는 거 우리 F1은 루트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 다음에 F2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우리 루트 2는 어차피 무리수니까 요 안에서는 사실상 2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F3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해도 되고 F4도 루트 4,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되고 F5는 좀 특이한 게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루트 5라고 하는 숫자가 2보다 크고 3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3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경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2 이상이다. 얘네들은 조금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이거랑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하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먼저 경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경우 내에서 해결을 할 때도 또 이걸 F5를 좀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F1은 1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쵸? 값이죠. 그래서 이 경우를 나눌 때 F1이 1이 될 때 이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함수 보통 할 때 우리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죠.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미 1이 1로 간다라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2, 3, 4, 5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2, 3, 4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되는 거는 2개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1은 이미 치역의 원소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 3, 4 중에서는 이제 치역의 원소가 되는 게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F5 같은 경우는 3 아니면 4로 가니까 우리가 이걸 경우로 나눠서 F5가 우리 3 또는 4인데 이 중에 한 가지를 그냥 결정을 해주고 2가지라고 합시다.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서 우리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우리 2, 3, 4는 2나 4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이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2랑 4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치역의 원소를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해주는 거. 이 상황에서는 2 아니면 4를 선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또 2가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2, 3, 4는 2 이상의 값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치역의 원소는 이제 4는 불가능하게 되니까 2 아니면 3으로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도 2 아니면 3, 3도 2 아니면 3, 4도 2 아니면 3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가 2의 세제곱 구체적인 함수를 정하는 게 2의 세제곱인데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치역으로 반드시 2가 나와야 되니까 전부 다 3으로 가는 거는 한 가지를 이제 제외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첫 번째 경우의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7 총 28가지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F1이 1이 아닐 때는 보면은 F1이 1이 아니면은 1이라는 함수값을 더 이상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치역이 반드시 2, 3, 4로만 딱 나와야 개수가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1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치역은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2, 3, 4로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함수를 준비할 때
우리 1이라는 원소는 이제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F1이 1이 아니면 더 이상 1로 갈 수 있는 건 없고 치역은 정확하게 2, 3, 4가 나와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F5라고 하는 거는 3 아니면 4로만 갈 수 있으니까 F5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F5가 3 아니면 4로 갈 텐데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1, 2, 3, 4에 해당하는 거는 2, 3, 4 어느 걸로든 다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 2, 3, 4가 2, 3, 4로 가는데 2랑 3 다 치역에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다 3가지가 돼서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는 2가 치역에 없는, 즉 전부 다 3 아니면 4로 간 그런 경우의 수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2가 치역에 없는 경우나 3이 치역에 없는 경우들을 전부 다 이제 빼줍니다. 2가 없다 그러면 전부 다 3 아니면 4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 또 3이 치역에 없다라고 하면은 또 2의 4제곱 돼서 그 두 가지 경우들을 전체에서 빼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 1, 2, 3, 4가 다 4로 가는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빼게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곱했을 때 우리가 구하려는 두 번째 경우에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81에서 32를 빼고 1을 더하니까 우리 50이 나와서 이 경우의 수는 10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 요 합쳐서 28가지랑 100가지 총 128가지가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두 개의 확률 변수 x, y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별량의 값은 0에서 6 사이.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 fg로 나오고 f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해당하죠. 우리가 f라는 것도 g라는 것도 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기반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네 둘이 합쳐서 어떤 상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0부터 6까지 fx랑 gx를 더한 거 가질 수 있는 모든 별량값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우리 얘랑 얘 각각 1이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게 0부터 6까지 k를 적분한 거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이쪽은 6k, 이쪽은 1 더하기 1, 2가 돼서 우리 k가 3분의 1인 거는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k가 3분의 1이니까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기 이제 k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식을 k의 3분의 1을 넣고 다시 써보면은 즉 p6k 15k y가 6k랑 15k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위에 구한 k 값을 대입하면 2 이상 5 이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y는 그림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우리 적분 값으로 gx가 이거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니까 2부터 5까지 gx의 적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 k가 3분의 1이었으면은 요 위에 식에서 알아냈던 게 fx랑 gx를 더한 게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3분의 1이라는 상수라는 건데 그 사실을 적용을 해주면은 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2부터 5까지 3분의 1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 밑에다가 써볼게요. 우리 3분의 1이라는 상수를 2부터 5까지 적분하면은 1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부터 5까지 fx의 적분. 요 부분만 딱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 fx의 그래프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로 가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사이에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가 있는데
요 도형의 넓이랑 적분이 똑같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 3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4분의 1인 직사각형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이 될 텐데 여기 밑변의 길이는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윗변의 길이 이 닮은 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3대 2에 해당하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꼴로서는 높이 여기가 1이 돼서 그래서 이쪽은 24분의 5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넓이를 그냥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더한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2부터 5까지 fx의 적분에 해당하는데 이 적분 값은 둘을 더한 거 24분의 17로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구하려는 답 가봅시다. 이 부분이 24분의 17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답을 계산해 보면 1에서 얘를 뺀 거 24분의 7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30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10개 이상씩 들어있는 바구니랑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면은 그냥 이거는 충분한 개수가 들어있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되지 구체적인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어있는 주머니에 이런 시행을 거쳐서 공을 옮겨주는 건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이런 사건을 A라고 하면 이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거 바로 나오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흰 공 2개를 주머니에다 옮기고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면 이거는 A의 여사건이 될 텐데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검은 공 1개를 주머니에다 옮겨줍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시행을 5번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발생한 횟수 이렇게 X라고 처리를 하면은 이 X라는 거는 독립시행의 확률 혹은 뭐 이항정리 5의 3분의 1 요걸 따른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5번을 반복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얘는 중간 과정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1하고 5 사이의 n에 대해서 n번 시행 후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an, bn이라고 해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거는 어떤 확률이냐? 조건부 확률이네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그래서 A5랑 B5 즉 5번 시행 후에 전체 공의 개수가 7개 이상일 때 이 사건을 2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때 AK랑 BK가 같았던 경우가 있는 존재할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존재할 요 사건을 F라고 이제 이름을 짓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구하려고 하는 게 이런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상 얘는 P2와 P2분의 P2 교집합 F니까 우리 얘랑 얘를 각각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접근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P2부터 한번 볼까요? P2는 뭐 기존에 이제 사전 작업한 걸로 충분히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전체 공의 개수가 7개 이상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전체 공의 개수가 7개 이상인 건데 5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면은 사건 A가 일어날 때마다 흰 공이 2개 추가되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으면 검은 공이 하나 어쨌든 공의 개수로는 이 X라는 이 횟수만큼 공이 2개씩 추가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 O-X라는 횟수만큼 공이 한 개씩 추가되니까 요거를 합쳐서 7 이상이 된다랑 얘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부등식을 정리해보면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한 용어로 바꿔서 사건 A가 2번 이상 발생하면
전체 공의 개수가 7개 이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꿔서 x가 2 이상일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x가 2 이상일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x가 0일 확률,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 이렇게 두 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자, 구체적인 수치로 써보면은 x가 0일 확률은 3분의 2의 5제곱,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은 5c1의 3분의 1의 1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 구하려는 확률은 3의 5제곱은 243이니까 243분의 243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80 이렇게 해서 131, 요게 이제 분자로 나타나네요. 243분의 131이 일단 P2의 확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P2교집합 F, 저걸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걸 우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 분자에 해당하는 건 조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일단은 2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우리 전체 5번 하는 동안 사건 A가 2번 이상 발생한다. 요거 알았었고, 그 다음에 F라는 애는 뭘 의미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우리 F라는 거는 중간에 이제 검은 공과 흰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었던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A1하고 B1 이런 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흰 공 2개만 있거나 검은 공이 하나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고, 얘 이제 K번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아지려면은 요게 2번 일어날 때 이게 한 번, 요게 2번 일어날 때 이게 한 번, 이런 식으로 1대2의 비율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한 번부터 5번까지 하는 동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세 번째 유일하게 발생할 수 있죠. 즉 이게 한 번 일어나고 요게 2번 일어났다. 이 A3랑 B3만 유일하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A3가 B3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시행에서 사건 A가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2번 있고, 즉 A가 한 번 일어나고 나머지는 A가 일어나지 않고, 뭐 이거 순서도 바꿔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P2교집합 F는 여기서 분석한 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 전체 이제 5번을 시행하는 동안 요 세 번째까지에서는 사건 A가 정확하게 한 번 발생하면 이 3번 한 이후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어서 F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건 A가 한 번 정확하게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라는 사건은 사건 A가 2번 이상, 전체 다 하는 동안 2번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랑 5번째를 할 때는 사건 A가 한 번 이상 일어나면 됩니다. 요 뒤에서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계산을 해보면은 3번을 해서 사건 A가 한 번 정확하게 발생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3C1의 3분의 1의 1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2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랑 5번째에서는 사건 A가 한 번 이상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전체 1에서 사건 A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거, 즉 3분의 2의 제곱을, 즉 사건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사건만 2번 발생하는 거, 요걸 이제 빼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 이상,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또 바꿔서 쓰면은 어떻게 될 거냐? 요 앞쪽에서는 그냥 3의 5제곱으로 통일을 합시다. 3의 5제곱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앞에는 3의 세제곱분의 12 이렇게 이제 되고, 뒤에는
3의 제곱분의 5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3의 5제곱 243분의 60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걸로 이제 되돌아가 볼게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되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243분의 131이었었고,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건 243분의 60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얘네 둘의 비율 131분의 60 이게 구하려는 조건부 확률의 값이 됩니다.